guilty, not guilty. 합리적 의심. 오늘은 사기죄 첫 번째 에피소드, 아주 고전적인 주제죠. 그리고 현업에서도 정말 많이 발생하는 내용인데요. 빌린 돈 안 갚았다고 사기죄에 해당될까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안은 빌린 돈 5천만 원을 갚지 않았다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우선 검찰 측의 공소사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일 그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하지만 사실 그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입금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로써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피고인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우리 플랫폼 제목이죠. 이 합리적 의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해야지 유죄로 인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기본 법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서 이 판단은 피고인 무죄 판결,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판결 이유를 이와 같이 살펴보는 것은 이와 같은 대여금 관계에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근거로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우선 판결 이유를 보시면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일 빌려준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각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여기 있죠. 피해자는 대여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일관된 진술은 피해자, 즉 고소인이나 피고인이나 모두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에서 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5천만 원을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했는데, 이후 공판 단계에서 이 일부는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일부는 현금, 또 일부는 게임머니로 지급했다라고, 게임머니로 지급을 했다라고 진술이 바뀌었어요. 일관되지 못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해자 입금 계좌는, 피해자가 입금한 계좌는 피해자가 거래하던 회사 계좌이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겠죠? 피고인에 대한 대여로 볼 수 없다. 회사에 대한 대여.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피해자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피고인 계좌가 아닌 타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반드시 이 내용을 무죄의 근거로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4번, 5번이 중요한데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년경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거래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5천만 원 이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일부 금액이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에게 다시 돈을 보낸 이유, 이에 근거하더라도 이 기존에 수차례 금전 거래가 있었고 일부는 변제가 되어 왔겠죠. 그리고 다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추가로 이번 5천만 원을 또 빌려준 이러한 상황이 있다면 이거는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피해자가 배우자 명의로 돈을 일부 한 5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하여 법원은 무죄를 선고를 한 거고요. 그러면 자, 이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 측에서는 이 피고인의 기망, 고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 합리적인 의심을 들게 하는 근거, 앞에서 보는 이런 근거죠. 피고인 계좌로 입금되지 않았다. 기존에 수차례 금전거래가 있었다. 이전 차용금이 전부 변제하지 않은 상황.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무죄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피고인 입장에서 가능한 주장을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 동일한 사실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장을 누락하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오늘 살펴본 주제는 대여금 관계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에 해당되는가, 오늘은 무죄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진 변호사입니다.